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누군가의 마지막 배웅을 준비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영정사진을 찾는 거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서 허둥지둥 주민등록증 사진을 찾아 확대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쓰라리고 못내 서럽다고요. 그래서인지 한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나를 위해 또 남겨진 이들에게 주는 선물로 영정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 그렇게 생각하면 사진에 쓸쓸함이 묻어나올 것 같지만 백발의 머리와 주름진 얼굴 너머로 삶의 흔적이 여울처럼 넘실거릴 때 세상에 이보다 더 눈부신 모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죠. 한 세상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그 귀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27년째 카메라를 들고 지역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박희진 교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57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변화하는 부산 북항 그 중심에 3048세대 메머드급 대단지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변화하는 북항의 앞자리에 신흥주거타운의 완성까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변화하는 그 중심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기대하세요. 3월 오픈 예정. 1600-9959 두산건설. 산책길에 만난 사람.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상가의 조문을 가면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을 보게 됩니다. 영정사진, 어쩌면 마지막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잘 살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같습니다. 한 세상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카메라를 들고 지역 노인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27년째 영정사진을 촬영한 박희진 동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인데요. 우리 산책할래요 57번째 산책은 박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57번째 산책은 박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2월이지만 곧 봄이 오겠죠. 부산이면은 봄이 기다려집니다. 건강 행복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정사진을 무려 27년 동안이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진을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찍으셨을까요? 제가 1년에 한 1000여 분을 촬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7,000여 분이 돼야 되는데 네. 중간에 한 1년 반,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까지 아마 한 26,000여 분 촬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영정사진 촬영을 처음으로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사실은 대학 때 첫 번째 전공이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전공했고 또 학사, 석사까지 사진을 다 마무리했고 네. 그래서 이제 91년도죠.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시간 강의도 뭐 그땐 그랬어요. 조금 당겨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 전공, 사진 뭐 대학 강사, 네. 뭐 사진 작가 이런 이제 흉내를 내고 있을 때 그때 시골에 제가 고향이 경북 군입니다. 군위. 군위인데 사남매인데 네. 제가 막내지만 우리 할머니가
옛날 말로 남존여비사상. 그래서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원래 시골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손자는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히 근데 갑자기 아프셨군요. 예. 돌아가셨는데 영정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매를 위해서 내가 직장만 가지고 먹고 살만 하면은 영정사진 찍겠다. 뭐 찍어보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고 네. 첫 번째 촬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96년 3월 26일입니다. 제가 96년 3월 21일생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태어난 지 한 5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네. 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네네. 96년 3월에 제가 현재 네. 부산 보건대학교 네. 그 당시에는 동주 여자전문대학이었거든요. 네. 처음 취업을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첫 달 월급을 받는 게 3월 25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며칠 다음 주에 되면 월급이 나옵니다. 25일. 그래서 월급 네. 받자마자 그냥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네. 무작정 시작한 게 그 다음 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아까 사진을 학사, 석사까지 따셨다고 예. 들으셨는데 사진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특별한 것보다 사진이 제가 대학 전공을 말하면 정확하게 이제 복수 전공 또는 주전공, 부전공 이렇게 네네. 되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 주전공이 주는 노인복지 쪽이고 박사과정까지 마쳤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지금 로봇, AI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신기한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대학도 사진으로 진학을 했고 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나 봉사 쪽으로 빠져들게 된 거는 군대 갔다가 복학을 했어요. 그때 서울의 마포의 어느 89년도입니다. 제가 3학년 때. 네. 그때 어느 복지관이 개관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이제 조교로 있는 선배가 형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개관 사진 찍으러 가라 했어요. 전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갔죠. 카메라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갔는데 사진값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로 이제 눌러앉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우리 80년대에는 대학의 졸업 정원제 이런 게 있어서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진 촬영을 하실 때 혹시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비용을 전혀 안 받으시거나 그런 걸까요? 제가 스케줄을 잡고 저한테 요청이 오는 거는 네. 비용을 받지 않고 찍습니다. 그런데 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그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기초생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생활 대상이거나 또는 어느 누가 봐도 좀 어려운 분들 네. 그런 기준이고 그리고 70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조금 어르신들 중에 생활하시는데 조금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네. 이제 동네 사진관 가서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70세 이상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 이렇게 한정해서 그 기준에서 찍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고민이라고 계실까요? 75세나 80세로 좀 올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올리려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 26년, 27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때 70살이랑 지금 70살은 그렇죠. 완전 다르긴 그래서 하죠. 조금 네. 상향 조정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료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예. 모든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이렇게 정한 걸까요 혹시? 이제 경로당의 총무다, 회장 이런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요. 30 몇 분 있다, 단체로 50분 있다. 그럼 네. 제가 그때는 연령, 나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가서 다 찍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네. 지금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필름 값이 비쌌습니다. 아. 필름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카메라가 아니고 네, 필름 네. 한 장이 명함 크기 정도로 큰 좀 네. 이렇게 중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현상료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렇죠. 네. 또 그 당시 그 필름은 뭐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퀵 서비스 뭐 QSS라는 동네 현상소 있잖아요. 거기서 네.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비용이 비쌌고 그런데 네. 지금은 디지털이라서 필름값도 들어가지 않고 현상료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액자도 이번에도 미리 주문을 했어요. 액자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사장님이 5월 달까지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연구실에 깍 쌓아놨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할만합니다. 네. 근데 영정 사진이라는 게 사실 나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사진에 비해서는 좀 더 분위기가 좀 어둡다거나 촬영장 분위기가 어둡다거나 좀 가라앉는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뭐 보시면은 좋을 텐데 네. 이게 라디오니까 그 현장에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영정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거는 사진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촬영으로 만나 뵙는 분은 뭔가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그 효자 효녀들이 하는 게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또 제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관도 미리 준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콩도 담아놓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니까 제가 찍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좀 더 잘 찍히려고 하고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뭐 잘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찍으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저도 뭐 익숙해졌고 또 이렇게 뭐 선수가 되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가서 제가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접하느냐가 중요해요. 아, 그쵸. 먼저 가서 사람 대 사람. 오늘 화장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르신 뭐 넥타이 멋진데요. 비싸 보이는데요. 먼저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너면서 그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네. 뭐 분위기 좋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교감 같은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사진 촬영하실 때 어르신 분들께 혹시 표정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표정은 저는 우선 좀 밝은 표정을 찍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이죠. 뭐 김치, 뭐 치즈 해보세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웃어보세요라고 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가장 편안하고 평소 그대로 모습이에요. 아, 평소 평소의 모습인데 모습. 이왕이면 조금 네. 밝은 옅은 미소가 있는 그런 모습을 찍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왜 안 되느냐면은 네. 이런 사진을 카메라 앞에서 딱딱하게 사진 언제 찍어 보셨습니까 하면은 뭐 20년, 30년 전에 찍어보고 이런 사진 찍어본 적이 없다. 그쵸. 뭐 거의 그런 분들이에요. 찍을 일이 별로 없긴 하죠. 예. 왜냐하면 여권을 만들 필요도 없는 분들이고 네네.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는 분들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방송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조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해도 웃음이 잘 없습니다. 웃음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렇게 좀 장애가 있거나 또는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웃으라고 해도 경우에는. 웃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웃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네. 평소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제가 그저께도 친구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오히려 평소 그 모습이 좋잖아요. 네. 평소에 무뚝뚝한 분인데 오바해서 이렇게 표정이 좀 지나치든지 하면 그게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근데 영정 사진이라는 게 일단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 촬영하시는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도 혹시 나눠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눠본 적 없습니다. 나눠본 제가 적이- 사진 찍으면서 네. 어머님 뭐 언제가 사실 것 같아요. 죽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쭤볼 수도 없고 여쭤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1년에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촬영을 하고 막 가급적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사진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해도 거의 일주일은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사진이 필요하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찍었는데 갑자기 이틀 3일 지나서 복지사 분이나 네. 아니면 자원봉사자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아마 교수님 급한데 그저께 찍은 뭐 이런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그러면은 사진 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요?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분인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찍은 뭐 50여 분, 60여 분 몇 분이든 간에 네. 밤을 새워서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찾아 쓰실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찍어드린 사진을 어떻게 나왔는지 못 보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좀 많이 슬프고 또 안타깝고 예. 그런 일이네요. 그런데 좀 네. 이렇게 좀 이것도 방송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면 제가 흐뭇할 때도 있어요. 어떤 1년에 의미에서 몇 차례 정도. 그러실까요? 이게 뭐 방송국 가까이 있지만 시민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네. 제가 다른 장례식장을 갔어요. 뭐 예를 들어 사무실이다. 그럼 가다 보면 1호를 통과하고 2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 정말요? 옆 장례식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저는 그분들은 아주 초라하고 텅 빈 네. 그런 장례식장이 영안실이고 하지만 네. 저는 조금 이렇게 미소가 나오죠. 죄송합니다만 왜냐 그게 제 보람입니다.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물론 네. 운명하신 어르신이나 우리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명복을 빌어드려야 되지만 그렇죠. 네, 네. 제가 찍어준 사진이 거기 걸려 있을 때 저는 또 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조금 표현이 거칠죠.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네. 지금 직장생활로 교수란 직업을 27년째 네. 가지고 있고 제가 정년이 2030년 2월이거든요. 네. 2030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인데 한 번쯤 정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죽음이나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평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드리는 거에 그렇죠. 집중을 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고 명랑하고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게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지 내가 1년 뒤에 죽겠다 10년 뒤에 죽겠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예. 혹시 사진 촬영하실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은 것도 나누시곤 하시나요? 사진 촬영할 때는 제가 이제 뭐 그 짧은 시간이니까 네. 이야기를 나누거나 막 그렇지는 않는데 이 요구 조건이 많아져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네. 그냥 이렇게 자 찍겠습니다. 어머님 이리 보시고 아버님 이리 보시고 막 어르신 이리 보이소 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잠깐 옆모습이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왼쪽으로 찍고 잠깐 정면으로 한 번 더 찍어주라. 와. 뭐 그런 거 네. 찍다 보면 또 막 이렇게 다른 친구분이 나와서 야 잠깐 머리띠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머리띠도 끼고 예, 찍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뭐 27년이지만 거의 30년이잖아요. 네. 제가 첫날 사진 찍을 때 한 40-50여 분을 찍은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찍은 분이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촬영할 때 분명한 거는 네. 1919년에 태어나신 할머니를 찍었어요. 1919년이요? 네. 처음 찍을 때는 제가 막 어머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뭐 몇 년생이세요? 막 적고 했는데 지금 안 네. 적거든요. 네. 그냥 사진만 갖다 드리면 본인 얼굴 보고 찾아가시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는 게 1919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96년에 당시에, 제가 네. 찍었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그 당시 뭐
한 70대 후반쯤 되죠. 아, 그러네요. 70대 후반이시겠네요. 연세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명단을 적으면서 깜짝 놀랐는 게 19년 하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3.1 운동 때잖아요. 맞아요. 우와, 이 3.1 운동 때 태어나신 분이다.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요. 예. 그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고 뭐 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나는 분들이 많아요. 음. 많은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모자를 쓰고 찍겠다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모자를 많은데 쓰고 그분들은 찍어도 상관없긴 한가요? 저는 영정사진 제일 좋은 거는 네. 평소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아.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등산복 입고 등산하던 모습 그대로가 최고 사진이에요. 오. 그런데 그분이 네. 어색하게 양복을 빌려고 찍었다. 그보다 더 이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군인이었다면 평생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면 군복 입은 게 최고예요. 아. 그분이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사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한 10년 전까지 어르신들은 낡은 이 창모자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보면 하나같이 여기 이제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달고 있는데 양복도 낡았고 모자도 낡았고 네. 옷은 이렇게 많이 구식이고 하지만 6.25 참전 용사들이 많아요. 아. 그분들이 평생을 70, 80을 살아오신 게 그 전쟁의 영웅이란 거죠. 네, 정말 그런 영웅이시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들이 해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세사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방송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막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인데 네.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머님들은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는지 그렇죠. 아드님이 해주셨으니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게 있고 네. 뭐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찍어야 된다 이렇지는 않고 지금 어르신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남기려고 하는 욕구가 큽니다. 정말요? 세상이 또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정말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일반인 분들도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들이나 모델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점점 더 모습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금년에 지난 가을에 느꼈는 거는 이렇게 둘이 좀 찍어달라는 게 있어요. 둘이요? 그래서 어르신 한번 찍고 뭐 찍고 하면 잠깐 교수님 죄송한데 우리 친구하고 같이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굳이 둘이 어깨 동무하고 찍고 앞뒤로 서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정사진. 예. 그래서 그거는 할머니 두 분이 찍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할아버지 두 분도 계시고 네. 또 적지 않게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로 찍어달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들의 어떤 그 노인 세대의 문화, 노인 세대를 소통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변해왔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뭐 커플 사진도 많이 찍어드립니다 현장에서.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혹시 촬영을 하세요? 지금은 안 찍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월, 2월은 네. 좀 쉬고 있고요. 날씨도 네. 춥고. 날이 추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게 12월까지 해서 네네. 951분을 찍었고 네. 3월부터 이제 촬영 시작입니다. 이번 3월부터는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이 세 개 지역에서 아마 지금 예정된 건 한 1000여 분 정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부산 될까요? 보건대학교 네. 사회복지과로 전화하시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평일날 조교 네. 선생님이 전화 받습니다. 정말요?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로 예. 전화를 하시면 이제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예. 조교님께서 전화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전화 받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무료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많죠. 혹시 예. 그러신 적은 없을까요? 많죠. 처음에 네. 96년 3월 26일 날 네. 학교 근처에 어느 복지관에 갔었거든요. 네.
가서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제가 무료란 표현을 안 쓰고 공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료보다 공짜가 어감이 세잖아요. 공짜로 사진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복지사부터 말리는 거예요. 저도 부산에 3월 1일자로 처음 와서 네. 낯선 도시에 살게 됐으니까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넌 공짜로 찍어주겠다고. 네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뭐 사진 찍는 건 공짜인데 뭐 액자값을 받는 거 아니냐. 현상비를 받는 거 아니냐. 찍고 나면 뭐 또 뭐 약을 파는 거 아니냐. 뭐 처음엔 그랬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니까 뭐 괜찮죠. 괜찮고. 뭐. 소문도 나시고 이제 더 네. 점점 더 알려지시게 되셨나 보네요. 예, 소문 듣고 지금 네. 저하고 인터뷰 하시는 것도 제가 네. 소문 듣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영정 사진 촬영 봉사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의무감을 갖고 하는 거는 2030년 2월 28일 학교 퇴직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할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저는 계속 할 생각이지만 저도 아마 어떤 뭐 생활을 꾸려나갈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제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세계 여행 갈지 아니면은 저도 무인도나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있는 동안은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찍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여건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어디서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영정사진은 계속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교수님께서 교수님 본인의 영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멋있게 찍혀주고 싶어요. 멋있게. 예, 그런데 지금처럼 50대 때 사진이 아니고 네. 저도 조금 나이 더 들고 이제 삶을 마감할 때쯤 그때쯤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래도 멋있는 할아버지다. 멋있게 늙은 사람이다. 멋있게 멋있는 이런 할아버지다. 멋있는 모습이고 또 그 네. 모습은 그냥 제 친구나 후배들이 봤을 때 야 저거 박희지 닮았다 똑같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똑같다. 네, 진짜 똑같다는 야 전마 살았을 때나 저 지금 저 사진이랑 똑같다 그런 뭐 저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진 한 장을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예. 사진으로 예. 남아있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진 부산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의 만남 사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58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